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15) 피난길. 이게 무슨 소리고? 윤씨가 벌떡 일어나며 외친다. 집은 아직도 우르르 흔들리고 있다. 한강 다리를 폭파한 소리다. 날이 밝기 전부터 기석인의 식구는 떠날 준비를 한다. 그러나 방 한가득 옷을 쌓아놓은 채 윤씨는 피난 보따리를 싸지 못하고 있다. 아깝고 소중한 걸 어느 것을 버리고 가노? 몇 번 말에 알아듣겠어요, 아버지. 이불 옷하고 담요만 싸세요. 나머지는 모두 10년입니다. 지영은 화를 낸다. 윤씨는 넉나간 사람처럼 딸을 멍하니 쳐다본다. 사람의 마음이란 간사한 것이야. 너 하나 살아오면 그만이라 했더니 아이고 내 강아지들아. 우리는 다 살았지만 너그들이 불쌍해서 어쩔꼬. 그는 아이들 얼굴에 볼을 비벼댄다. 지영이는 뜰로 내려간다. 기석과 함께 책을 마당으로 모두 꺼내 함석으로 덮는다. 만약 전쟁통에 집이 불타더라도 책을 살리기 위해서다. 미미야, 널 어떡하지? 널 데려갈 수도 없고. 졸졸 따라다니던 개가 뜨거운 혓바닥으로 지영의 손등을 달렸다. 지영은 개의 등을 쓸어주다가 목을 끌어안는다.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에 퍼진다. 화창한 날씨, 하늘은 푸르게 거쳐가는데 사람도 죽는단다, 미미야. 희는 기석이 짊어진 배낭 위에 올려 앉히고 지영은 광희를 업고 윤씨는 보따리를 인다. 지영은 광 속에 먹을 것과 물그릇을 나른후 개를 광 안으로 몰아넣고 문을 닫는다. 처량하게 울면서 개가 문을 발로 박박 긁어댄다. 엄마, 미미가 울어. 등에 업힌 광희가 말했다. 배낭 위에 얹혀서 기석의 목을 꼭 떼어는 희가 커다란 눈을 깜빡인다. 금세 눈물이 떨어질 것 같다. 그들은 집을 나섰다. 한강을 끼고 전투가 벌어질 테니 그때까지만 피신해 있으면 돼. 전쟁은 그리 길게 가지 않을 거야. 새벽에 한강다리 끊어지는 바람에 자동차가 한강에 마구 다이빙을 했다는구먼. 자가용은 있어도 다리 끊어진 정보는 못 들었던 모양이지. 낯선 사나이들이 그런 말을 하다. 다들 한강을 등지고 남쪽으로 간다. 관악산을 타고 올라갈 적에 지영은 검붉은 흙냄새가 참 좋다고 생각했다. 숲을 타고 오는 바람소리, 뻐꾸기 소리, 가랑이 위에 떨어진 밤송이, 소금에 구워 먹던 송이버섯. 지영은 환상 속에 주저앉고 싶었다. 이미 발바닥이 터져 더 이상 걸음을 옮길 수 없었다. 이리 내놔. 지영의 손에서 작은 보따리를 받아드는 창백한 기석의 얼굴 위에 땀이 흐른다. 산을 넘고 산을 또 넘는다. 온종일 피난민들이 걸어간다. 마침내 어둠이 내리고 별과 달이 희뿌옇게 풀풀 비춰준다. 어디쯤일까? 멀리 농가 쪽에서
개구리들이 온다. 벌판에 드문드문 몇 가구 있는 초가는 먼저 온 피난민들이 마당까지 점령한 상태다. 늦게 온 사람들은 벌판에서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지영과 윤씨는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담요에 아이들을 싸서 벌판에 눕힌다. 아빠, 우리 여기서 자나? 희가 묻는다. 응? 엄마도 여기서 자? 모기와 총성과 개구리 우렁, 온종일 걸어서 피곤해진 사람들은 모두 밤 이슬을 맞고 깊이 잠들었다. 고요한 여름밤이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자 지영은 쌀이던 바가지를 들고 근처 개울가에 간다. 마른 풀을 걷어와 불을 지피고 밥을 짓는다. 들판에 깔린 사람들, 개울가에 줄지어 밥을 짓던 사람들 모두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일어선다. 관악산 중턱까지 올라갔을 때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왜들 내려오시오? 아니 왜들 내려오세요? 모두 한마디씩 물어본다. 관악산이 전투 지역이 된다는 말이 있어. 무뚝뚝한 그 말에 몇몇 사람은 발길을 돌려 다시 산을 내려간다. 우리도 내려가지. 산속이 더 위험할지 모르니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한참 서 있던 기석이 마침내 오던 길로 되돌아선다. 산을 내려온 그들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어느 농가의 헛간 한 구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피난 이틀째. 헛간에서 보는 달이 멀리 떠밀려간다. 그리고 작은 등불처럼 어슴풀에 깜빡거린다. 얼마 후 인민군이 이미 서울을 점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체게 안심하라고 큰 소리 치더니만 꼴 좋다. 피난민 한 사람이 내뱉는다. 공산주의가 돼야 해. 잘 먹는 놈은 배 터지고 못 먹는 놈은 굶어 죽고. 잘 됐지 뭐야. 지금까지 국군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드러내놓고 지지하거나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민군을 욕하는 사람도 없었다. 마음속으로 이들 피난민은 전쟁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마디의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현명했기 때문이다. 피난민 중에 북한군 유격대가 숨어 있을 수 있었다. 누군가 대한민국을 비난하더라도 실상 그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 없다. 그래서 맞장구를 치면서도 서로 의심과 경계로서 살펴보며 말 한마디에 저울질을 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소시민들은 과연 어느 쪽에 가담하고 있는 것일까? 지역의 식구들도 물론 전형적인 소시민이다. 이제 공산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자기들을 받아줄 것인가? 인민군이 이미 서울을 점령했다 하니 더 이상의 피난살이는 불필요했다. 지영은 큰 불안감 속에 집으로 돌아간다. 산과 들이는 탄피와 파편 불발탄이 깔려 있었다. 산길 들길에 6월의 태양이 지글지글 타는 듯 쏟아지고 피도 말라버린 시체가 누더기처럼 여기저기 널려있다. 지영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광문부터 열었다. 파란 눈이 2개, 불덩어리 같은 것이 얼굴에 쏜다고 느낀 순간 개가 지영의 어깨에 2발을 얹었다. 슬픈 울음을 뿜는다. 물그릇을 뒤집어지고 먹을 거라고는 없다. 지영은 개를 안고 우물가에 물을 먹인다. 며칠 사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뼈만 남은 미미는 오래오래 물을 먹는다.
지영은 짐 속에서 찬밥을 꺼내어 개에게 줍니다. 개는 씹지도 않고 그냥 밥을 삼키며 부르르 떤다. 미미! 미미! 광인은 혀짧은 말로 개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고 희도 개를 몇 번이고 쓰다듬어 준다. 지영은 눈물을 흘린다. 무수한 지체가 누더기처럼 굴렀던 산길. 포성에 쫓기며 가을 낙엽처럼 몰려가던 많은 언덕과 들판. 죽지 않고 살아남은 개를 보고 이제야 지영이 우는 것이다. 이 말라 비틀어진 개의 모습에서 지영은 처음으로 전쟁의 참담함을 본 것이다. 16. 항쟁가. 뒤안길처럼 조용한 때에 벼랑한 지포 한 대가 들이닥치더니 기운이 뛰어내린다. 그의 뒤를 따라 청년 두 사람이 내린다. 기운은 어둑어둑한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복도 한쪽 벽에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며 서 있던 청년이 기운의 일행을 보자 꼬았던 다리를 얼른 푼다. 기운은 방 안으로 들어선다. 철창에 있는 창가에 기다란 나무 걸상이 놓여있고 이쪽에 등을 보이며 앉은 노인의 뒷모습이 보인다. 정갈한 모시옷을 입은 노인은 목이 길고 다리도 팔도 길었다. 선생님, 돌아보는 노인의 눈에 두려움이 모인다. 기운은 얼음장같이 싸늘한 표정으로 노인의 눈을 받는다. 자네가... 그는 의자 모서리를 짚고 일어서려다 도로 주저앉는다. 알고 있었지. 이렇게 될 것을 나는 알고 있었지. 이리 앉으십시오. 기운이 마주보는 빈 의자를 가리키며 말한다. 노인은 비틀거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의자에 앉는다. 조금 벌린 무릎 위에 두 팔을 얹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다. 선생님, 난 너의 선생이 아니다. 격한 목소리를 따라 입 언저리의 수염이 흔들린다. 선생님은 늘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난 인간 하기훈을 보살펴 준 일은 있어도 공산당원을 보호한 일은 없다. 옛날에는 열렬한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변절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작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변절자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기운의 억양없는 낯선 목소리가 확신에 차있다. 그러나 난 한 번도 공산당원이었던 적이 없었다. 잠시 동안 내 자신이나 너희들이 오해했을 뿐이다. 나를 인민재판에 붙이게. 왼편에 앉은 둥글남적한 얼굴의 청년이 그들의 대화를 열심히 기록한다. 덩치가 큰 사나이는 손가락 사이에 만년필을 끼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귀를 기울인다. 인민재판? 당신은 우리들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기억하는데요. 기운의 입에서 선생님 대신 당신이란 말이 나왔다. 노인의 얼굴 근육이 불룩불룩 움직인다. 배신하지 않았던 데 대한 혜택은 뭔가? 협조하는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선생은 이 제국주의와 투쟁한 경력이 있습니다. 당에서는 그것을 높이 사고 있지요. 당신은 다시 선생으로 변했다. 그건 못지않게 공산당과 투쟁한 경력도 있다. 난 너희들이 혐오하는 회색 분자다. 생각을 돌리셔야죠. 인민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면 과거의 잘못을 씻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석산 선생의 눈에는 처음으로 기온에 대한 징후가 나타났다. 난 생각을 돌리지 않겠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허수아비로 만들어 두자는 너희들의 속셈을 내가 모르겠나? 그동안 살아남기 위해 내가 자유를 버려? 영혼을 위해서도 나 자유만은 결코 팔지 않겠다. 천진난만하십니다. 바크니처럼. 기온의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그러지 않아도 흥분하기 시작한 노인은 바쿠닌의 이름이 나오자 눈에 열기를 띠며 미친 듯 우쭐해진다. 바쿠니처럼 영광 아닌가? 계산 빠른 유태인 마르크스는 1872년 인터내셔널에서 석산 선생의 공산주의 이론이 이어지자 덩치 큰 사나이는 만년필 놀리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노인을 주시한다. 어쩌면 석산은 옛날처럼 서재에서 기운과 마주 앉아 차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환상 속에 빠져있는지도 모른다. 석산 선생, 그 어리광대 같은 말씀은 그만해 두시지요. 어리광대라고. 이놈아, 난 어리광대라도 인간된 편이 더 낫다. 북소리에 잠이 깨어 일터로 나가고 북소리에 잠자리로 들어가는 인간 기계보다 바크닌이 그런 말을 했었죠. 석산 선생, 제발 환상을 버리십시오. 역사는 결코 정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정지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무슨 발전이 있었다는 거냐? 개인에게, 자네하고 나에게 역사가 무엇을 갖다 주었단 말이냐? 이렇게 마주 앉은 현실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게 역사의 발전이냐? 마호메트가 코란을 외우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사기술로 이슬람 교도들을 싸움터에 몰아넣었던 것처럼 말이지. 물자가 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과 같이 될 때 지구에는 사유재산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고 영원한 낙원이 온다는 사기술로 말이지. 그런 세상이 언제 와? 100년 후에 온다는 건가? 200년 후에 온다는 건가? 오늘은 이만. 기록하고 있던 사나이가 펜을 놓는다. 그리고 일어서서 석산 선생 옆으로 가서 그와 함께 방에서 나간다. 기우는 마루잔이 삐걱삐걱 울리는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간다. 하늘에는 여전히 잿빛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기우는 비라도 속 시원하게 퍼부었으면 생각한다. 그러나 비는 좀처럼 올 것 같지 않고 거무직직한 향나무 몇 그루가 하늘에 눌리는 듯 너저분하게 뻗어 있었다. 연일 인민군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매일매일 지도 위에는 새로 해방된 지역에 붉은 줄이 그어지고 위대한 인민군의 승리, 영웅군의 투쟁이란 말이 홍수처럼 넘쳐 흐르고 있었다. 17. 서울의 거리. 남대문. 사람의 물결 속으로 지형이 휩쓸려 들어간다. 시장에는 골목골목에 상품이 가득 쌓여 있다. 의류, 일상용품, 화장품, 신발 모두 옛날과 같다. 다만 식료품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으나 물건이 가난하다. 떡장수, 메밀묵 장수, 국수 장수, 활기에 넘치고 가지가지 소리가 있는 시장. 페르시아의 시장이 아니고 전쟁이 바꾸고 지나간 장소리도 음악은 있다. 장난감 파는 가게에 인민군들이 서 있고 그들이 돌아갈 때 누이와 동생, 아들과 딸들에게 선물할 장난감을 고르고 있다. 지나간 골목을 또 돌고 또 돌고 몇 번을 그러다가 지영은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당을 열자, 대문을 열자 마당에 키 큰 남자가 등을 보이고 서 있었다. 아주버님! 지영이 소리친다. 돌아서며 기분이 빙긋이 웃는다. 고생 많이 하셨죠? 어디 갔다 오세요? 시장에 남대문 시장에 좀 가보았어요. 모두 어디 갔을까? 희야! 관이야! 지영이 두리번거리는데 뒷뜰에서 기석이 책을 들고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온다. 그의 뒤를 따라 희와 관이가 제잘거리며 나온다. 여보, 아주버니 오셨어요. 큰아빠! 희가 달려와서 매달립니다. 기우는 희를 번쩍 안아 올린다. 광희는 낯이 선지 비실비실 피한다. 기석은 못마땅한 표정이다. 그동안 소식이 왜 그리 없었어요? 바빠서 식구들한테 별일 없었으니 다행이구나. 앞으로 시국이 어떻게 될까요? 인민공화국이 됐지. 그럼 미국이 손을 뗄까요? 만일 손 떼지 않는다면 전면 전쟁이 되겠지. 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지도 몰라. 허나 그것은 최악의 경우지. 형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나? 나야 항상 이대로지. 기우는 문을 탁 닫아걸듯 나를 자른다. 이제 가볼까. 기훈이 일어선다. 큰아빠, 또 와요. 희가 소리치자 돌아보며 손을 흔들어준다. 참 이상해요. 아주버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아주버님 걱정을 안 했죠? 걱정하면 소용이 있어. 옛날부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꿀점 패밀리였습니다.